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이나 과거를 알고 싶을 때요.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바로 기록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요. 네, 맞아요. 사람의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완전히 성격이 상반된 두 가지 기록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거 되게 혼란스럽겠는데요? 네, 하나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뜬 소문이 여과 없이 적혀 있는 약간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같은 기록이고요. 다른 하나는 엄격한 팩트체크와 법적인 판단을 거친 공식 백과사전 같은 기록이라는 말이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후자, 그러니까 공식력 있는 백과사전이나 법적 판결문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네. 우리는 보통 법원에 도장이 찍힌 문서를 훨씬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오늘 살펴볼 서울시장 선거 자료들을 보면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채로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릴러 영화요? 네, 무려 31년 전에 작성된 낡은 종이 문서 두 장이 그 천만 서울 시민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판 가운데서 그야말로 사활을 건 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와, 31년 전 문서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초박빙으로 치닫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 그리고 31년 전 판결문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본격적인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출처 자료들이 꽤 많은데요. MBC, KBS, 조선일보, CBS, 한겨레, JTBC 등 국내 주요 매체들이 쏟아낸 정치평론과 뉴스 보도들입니다. 네, 자료 양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막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중립적으로 봐야죠. 네, 1995년에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과거 사건을 두고 이른바 법원의 판결문과 구의회 속기록이라는 두 무기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를 아주 예리하게 쪼개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요. 왜 정치권이 선거 막바지라는 이 골든타임에요. 미래가 아닌 30년 전 과거 기록을 끌어와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지 그 기막힌 전략의 메커니즘을 쏙쏙 빼서 세부해보는 거죠.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사실 핵심이죠. 이런 네거티브 공방은 좌우 진영의 정치적 견해가 극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민감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담긴 팩트와 전략적 맥락만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면요. 이 진흙탕 속에서 과연 어떤 기록을 믿을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오롯이 투표장에 가실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싸움의 배경이 되는 현재 선거판의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죠. 제가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봤거든요. 네네. 결과가 어땠나요? 와, 숫자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44.9%,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9.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불과 5.1%포인트 차이거든요. 진짜 턱 밑까지 추격했네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분명히 두 자릿수 격차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됐어요. 사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간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하고 관망하던 중도층이 한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신호거든요. 결집의 신호다.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지지율 추이를 대하는 양 캠프의 분위기입니다. 맹렬하게 추격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캠프 쪽은 기세가 완전히 올랐습니다. 분위기 좋겠네요. 추격하는 입장이니까요. 맞아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 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보수층 결집은 물론이고 그동안 약간 흔들리던 합리적 중도층까지 끌어안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죠. 보통 선거에서는 쫓아가는 쪽이 계속 이슈를 던지면서 판을 흔들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반대쪽이었어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원호 캠프 쪽이요? 네, 정원호 캠프 쪽이요. 정원호 후보는 현역 시장이 아니라 현직에 도전하는 명백한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전하는 분이죠. 보통 도전자는 막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고 판을 팍팍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언론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캠프 전체가 굉장히 수비적이고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수비적인 태도의 원인을 캠프 조직도에서 찾는 분석도 꽤 많거든요. 조직도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네, 현재 정 후보 측 선대위 명단을 보면요. 현역 국회의원만 한 30여 명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엄청난 메머드급 조직이죠. 와, 30명이면 진짜 규모가 크네요. 근데 선거나는 그 숨가쁜 단기전에서는 이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막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아, 배가 산으로 가는 거군요. 맞아요. 보고체계가 꼬이고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른바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여러 평론을 짚어보니까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되게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정책들에서 주로 그런가요? 그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가장 큰 무기가 약간 일 잘하는 행정가라는 이미지였잖아요. 네, 행정 능력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막상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AI 기본소득 같은 이슈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 즉답을 피하고 있군요. 네, 당선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핵심을 피해가고 있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 전략의 역효과입니다. 특히 AI 기본소득 같은 이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 세금이 얼마나 더 나간다는 뜻이지?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행정가 출신이라는 후보가 이런 핵심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청사진을 안 보여주니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서울을 이끌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막 피어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겁니다. 맞아요. 진짜 비유하자면요. 축구 경기에서 도전자가 막 과감하게 슛을 때려야 할 찬스에 뒤로 백패스만 계속 돌리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그라운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꼴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바로 이 시점, 그 도전자가 이렇게 빈틈을 보이며 웅크리고 있을 때 상대 진영에서 아주 치명적인 태클이 훅 들어옵니다. 무려 31년 전에 발생한 과거 폭행 전과라는 카드죠. 고도로 계산된 기획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과거 기록이 뭐길래 선거판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지 양측이 막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 팩트들을 한번 해부해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게요. 사실관계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아, 양쪽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1995년에 일어난 폭행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쪽은 없어요. 당시 정원호 후보가 24세의 구청장 비서 신분이었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2명의 경찰관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관을 때렸군요. 네, 그리고 민간인 2명을 폭행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뼈대가 되는 팩트는 양쪽 캠프 모두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 폭행으로 인한 처벌 이력 자체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불이 크게 번진 지점은 폭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도대체 왜 때렸느냐? 즉, 다툼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기록이 막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아, 원인에서 갈리는군요. 먼저 그 폭로의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잖아요. 그가 들고 나온 무기는 법적 문서가 아니라 1995년 10월 11일에 작성된 양천구의 회 속기록이었습니다. 네, 구앱의 속기록이요. 네,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자극적이고 구체적이던데요. 당시 한 구의원의 질의 발언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정원호 당시 비서가 카페에서 15만 원어치 술을 먹고 난 뒤 그 여성 종업원에게 이른바 외박을 요구했다. 와, 외박수요. 네, 주인이 일을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고 말다툼이 커지자 이를 말리던 타 의원의 비서관을 폭행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와,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유권자들의 엄청난 공분을 살 수 있는 되게 치명적인 디테일들을 막 다수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극적이죠. 단순히 술 먹고 싸운 게 아니라 막 여성 종업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공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영세 자영업자를 협박했다면 이건 심각한 파렴치 범죄이자 도덕성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니까요. 근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논리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 속기록이라는 건 그저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을 막 여과 없이 받아 적은 텍스트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무기를 꺼냈죠. 네, 당시 사건의 법원 판결문 원본을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어요. 판결문에 명시된 폭행의 원인을 보니까 속기록이랑 완전히 내용이 다르던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종업원이나 영업방해 막 이런 내용은 진짜 단 한 줄도 없고요. 오직 정치 이야기 중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투었다. 딱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 측의 핵심 방언 논리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경찰하고 검찰 조사를 다 거치고 판사가 막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공식 문서라는 거죠. 아, 공식 백과사전이다.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 없는 내용은 전부 당시 정적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다른 비서실장인 김석경 씨의 증언까지 새로 공개했어요. 네네, 그 증언 내용이 뭐였죠? 폭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건 정 후보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었고 정 후보는 사태를 말리려다가 막 휩쓸린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아, 본인이 주도했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판결문 관련 자료들을 막 교차 검증하다 보니까 아주 미묘한 틈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틈이요? 예전에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할 때요. 단순한 술자리 시비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었나요? 아, 네. 그런 해명이 있었죠. 근데 막상 공개된 판결문 상에는 그 5.18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와,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측의 또 다른 격전지거든요. 국민의힘 측은 바로 그 지점을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단어가 없다는 걸요? 네, 판결문에 5.18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명한 건 폭행 전과를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벌어진 어떤 의로운 일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민주당은 뭐라고 하나요? 반면에 민주당 측은 특정 단어가 없더라도 판결문에 명백히 막 정우파가 가른 관계로 다투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정치적 경론이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카페 종업원 협박 관련 내용은 더더욱 허위라면서 아예 김재섭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제가 방송 처음에 그 기록의 성격을 백과사전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비유했었잖아요. 네, 하셨죠. 통상적으로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그 법치주의나 법원의 판결이 갖는 무게를 그 어떤 진영보다도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법과 원칙을 강조하니까요. 근데 왜 이번에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판결문의 내용 대신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속기록을 가장 예리한 무기로 선택해서 꺼내 들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팩트를 막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핵심입니다. 정치 평론가들이랑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여기서 국민의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의회 속기록 내용이 100% 진실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입증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네, 애초에 30년 전 일이라서 막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들이 노리는 건 이른바 가두리 양식장 전략 혹은 프레임 씌우기라는 아주 고도화된 심리전입니다. 아, 가두리 양식장요? 가두리 양식장이면 물고기를 그물 안에 쫙 가둬둔다는 뜻인데 유권자의 인식을 가둔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진실 착각 효과나 부정성 편향이라는 걸 막 철저하게 이용하는 무서운 메커니즘이거든요. 부정성 편향요? 네. 속기록에 등장하는 그 여종업원 외박 요구나 영업장 협박 같은 키워드들은 인간의 감정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매우 강력하고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딱 인상이 찌푸려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의혹을 툭 던지면 정원호 후보 측은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명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을 봐라, 여종업원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요. 네네, 억울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막 반박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니까요.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제목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라는 되게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네요. 아, 네네. 그 유명한 프레임 이론이죠. 코끼리를 생각하를 말라고 말하는 순간 막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미 코끼리가 딱 떠오른다는 그 논리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정원호 후보가 막 해명을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유권자들은 막상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방어 논리 자체는 금방 잊어버려요. 아, 해명은 잊혀진다. 네, 대신에 해명하는 스피커의 입을 통해서 정원호, 여종업원, 폭행, 경찰관 이런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만 반복적으로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와... 결과적으로 후보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과거의 치부를 막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상대방을 끝없는 해명의 늪, 즉
과거의 진흙탕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등골이 다 서늘하네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완벽한 논리나 판결문으로 막 방어를 하더라도 결국 너의 입에서 30년 전 폭행 사건을 다시 말하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덫이네요.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치명적인 의도가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책 선거의 완전한 마비와 비호감도의 극대화입니다. 정책 선거가 마비된다. 네, 지금 선거가 불과 2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도전자는 서울시의 지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1,000만 시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건지 이런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유권자를 계속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죠. 비전을 파려야죠. 근데 이 진실 공방에 한번 확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팩트체크하고 해명하느라 정책을 이야기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랑 시간을 고스란히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아,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짚었던 내용이랑 딱 맞아 떨어지네요. 어떤 부분이죠? 뚜렷한 답을 안 내놓아서 행정가로서의 유능함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수비적이라고 했었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사 해명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뭐 정책 청사진을 펴볼 물리적인 시간조차 아예 증활해버리는 거군요. 네, 게다가 이 네거티브의 타겟팅이 아주 정교합니다. 폭행의 대상 중에 경찰관이 있었다는 팩트는 양측 모두 동의하는 교집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둘 다 인정하죠. 서울의 중도층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법 집행이나 도덕성, 그리고 안정감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 공권력을 폭행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요, 그 자체로 막 치명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경찰을 때렸다고 하면 느낌이 다르니까요. 맞아요. 속기록의 디테일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딱 확정된 경찰 폭행이라는 팩트 하나만으로도 도전자의 도덕성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히는 거죠. 비호감도를 막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상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결국 우리가 막 매일 뉴스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 선거는 매번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상대방의 과거 흠집내기만 난무하는 막 진흙탕 싸움이 되느냐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늘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단순한 우연이나 정치권의 수준이 막 낮아서가 아니었네요. 사실 이거는 유권자의 시선을 미래에서 과거로 돌려버리고 상대방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어떤 철저하게 기획된 시선 분산 전략의 결과물인 거네요. 네, 아주 고도화된 전략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막 자극적인 네거티브의 홍수 속에서 투표권을 가진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유권자로서 그 정부의 출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요. 이슈를 덮고 있는 그 프레임 너머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막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분석해 본 것처럼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판결문을 들이밀면서 이게 정치적 신념에 의한 다툼이었다고 방어하고요. 다른 누군가는 속기록을 딱 들이밀면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막 공격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니까요. 이 싸움의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는 눈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파헤쳐본 내용들을 슬슬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그야말로 오차범위 내에 막 피말리는 초박빙승부로 접어들었는데요. 1,000만 시민의 통장에 꽂힐 기본소득이나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굵직한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 무려 31년 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둘러싼 판결문과 속기록의 진실 공방만이 2026년의 선거판 전체를 아주 무겁게 덮어버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 모든 진흙탕 공방의 이면에는 그 상대방을 치명적인 도덕성 논란의 늪에 탁 가둬두고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귀중한 시간을 박탈하면서 유권자들의 뇌리에 부정적 프레임을 깊숙이 각인시키려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심리전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는 어떤 후보가 옳다거나 어떤 기록이 진짜라고 막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관찰자 입장이니까요. 오직 여러 매체에서 쏟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진영이 과연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맞붙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드렸을 뿐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진 막 자극적인 텍스트가 진짜 가려진 진실을 담고 있을지, 아니면요. 아니면 법원의 판결문만이 그날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오롯이 증명하는 진짜 유일한 백과사전일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깨어있는 유권자인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네, 어떤 문서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인가,
그리고 무려 30년도 더 된 과거의 기록이 막 현재 1,000만 도시를 이끌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만 하는가? 네네. 이 모든 복잡한 고민의 결과가 결국 투표소에서 여러분이 탁 던질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다 담기게 되겠죠. 오늘 이 긴 여정을 마치면서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잖아요. 네, 기록 이야기했죠. 생각해보면 30년 전 그 누군가 타자기로 치고 종이 문서로 간신히 보관해 두었던 그 낡고 빛바랜 기록 한 줄이요. 2026년이라는 현재 이 거대한 선거판의 운명을 이토록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다면요.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의 모든 일상,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소셜미디어에 막 욱해서 남긴 댓글들, 심지어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과 영상들까지 막 영구적인 데이터로 영원히 박제되는 지금 이 시대.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심코 온라인이라는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이 거대하고 선명한 디지털 발자국들은요. 과연 30년 뒤 미래의 선거판에서 얼마나 무섭고 정교한 무기로 막 가공되어서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그 훨씬 더 깊고 혼탁한 정보의 진흙탕 속에서 진짜로 중요한 가치와 리더의 자질을 딱 꿰뚫어 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한 번쯤 딱 멈춰서서 아주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묵직한 화두입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